오늘날 신문 논설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식의 이 역사적인 국제정치적인 안목 가지고 있고 또 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단합니다. 공산주의의 이상과 실체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드문 이 사상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사장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4.19 혁명 당시 유혈 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상 시민을 보살핀 인자한 지도자로 표현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4.19로 불미롭게 물러나셨지만은 본인이 걸어 나갔지 어떤 독재자들 같이 탱크를 가지고 국민에 맞서거나 4.19에 봉기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젊은이로서 참 잘한 거라고 병원에까지 위문한 분을 천하에 없는 독재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암살을 했다는 건 이건 완전히 오해지. 이승만 박사의 그동안의 쭉 행적이나 모든 걸로 볼 때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정치적인 위협이 될 일도 전혀 없었고 광주 유혈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 통제 때문에 사실을 잘 알 수 없었는데 그 틈에 아주 굉장한 맞으면 흑색 선전 같은 것이 사실 이상으로 몇백 명 죽은 거를 몇천 명 죽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너무 격앙돼서 제가 이 운동권 커리큘럼을 쭉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발견됐어요. 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모두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광주 사건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부가 잘못했고 정부에 항거해서 일어난 소위 민이 국민이고 그쪽이 헌법기관이다. 이따위 식의 조사 보고서나 또는 이 재판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전복은 이미 그때부터 공공연하게 시작이고 정부가 거기 앞장을 서고 돈을 댔던 겁니다. 지금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제주 4.3 사태라든가 이 여수 순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체제 전복 기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역사에서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끝까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결국 지키는데 그러한 식의 일이 필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한테 역사 교육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정치적인 도구로서 중요한 거라는 인식이 처음부터 있었고 의도적으로 교육부 교과 지침을 만드는 일 또 교과서 집필 같은 데 짜고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공작이라는 건 항상 10명 중에 하나나 둘만 끼어 있으면은 속으로부터 내용을 잡는 거예요. 전교조도 마찬가지 모든 거 처음에는 다 무난한 신선한 그런 이상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다 해놓으면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82년도에 부산지검 보안부 검사로 있을 때 제가 불임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불임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변호를 해서 그때 불임 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해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그 불임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짧게 걸어가지고 최대한 축약을 하면은 불임 사건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불임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일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던진 전체 국민 48%,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뽑아준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당대표를 뽑아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를 그러면 지지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4.19는 과대평가됐습니다. 아, 과대평가됐다. 그럼요. 네. 그걸 심지어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혁명은 좋은 거라고 하는 우리의 통념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되고 광주 그것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19를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가 삐그덕거렸다고 난 보는 거예요. 네. 그게 87년 체제로 시작이 되는데 87년 체제부터 대통령 지선제 뽑은 건 좋으나 이후 잘못 컨트롤된 민주화가 우리 사회 모든 것 만악의 근본이라고 저는 봐요. 아, 민주주의의 과잉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민주주의지. 네. 컨트롤 안 된 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민민주주의 이런 얘기하는 데서 100% 공감합니다. 네가 볼 때는 거의 미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구성원들 5천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드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대형 포털 나옴에서 기사 배열한 유치찬란하고 쌈마이 기사를 보고 흥분하는 애들 네. 그걸로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을 저는 좌파 정서에 물든 애들이고 나옴의 편집을 장난치는 불법인데 언론 위에 언론 역할을 하려고 하는 나옴의 애들로 편집자가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그 개놈의 새끼가 의 스승이 제가 정규제 TV 극강에서 쉐어버렸던 백낙청, 조정래 그리고 리영이들입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는 쌈마의 정치적인 언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백낙청이 됐건 조정래 소설 나부랭이가 됐건 여러분 죽은 리영이가 죽은 지 언제입니까? 그리고 첫 작품 낸 게 74년입니다. 네. 우상과 이성인가요? 41년 전입니다. 이 끔찍한 조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쌈마의 쓰레기 새끼라는 말 썼는데 이것도 아니 뭐, 네. 그냥 괜찮습니까? 편집 없이 가겠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네. 없이 가는 건 좋았고 이런 사람들은 조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악마입니다. 네. 제거해야 됩니다. 제목은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파들, 이런 다분히 선정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20분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파들. 노무현 떨거지들이 이 제목을 들면 돌멩이 들고 쫓아올 것 같습니다. 쫓아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으니까 사실대로만 그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이 박은 엄청나게 큰 대못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때 노무현이가 대통령 노무현이죠. 대통령 이름 안 붙였다고 승질낼 분을 위해서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저한테는. 노무현이가 대못을 박습니다. 이 대못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을 정도로 감쪽 같았습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새삼 재확인컨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이하고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 늑수구리하게 생긴 친구가 저하고 동갑이라는 게 저는 가끔은 혐오스럽습니다. 실천가이자 혁명가이신 박 대통령을 기념하는 탄생 100주년 기념에 제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월간 조선 및 박정희 기념재단 그리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저 자신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박정희 시대 18년에 대한 정치 발전,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커다란 역사적 단절이 생기고 시각과 바라보는 스펙트럼, 이념적 논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1987년입니다.
19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48년 혁명적 자유민주 체제와 61년 근대 산업혁명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87년이 있는 건데, 이 87년 체제를 주도하는 세력은 48년 체제와 61년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마치 87년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에 도적질이 생긴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대한민국의 늦어진 근대와 공산주의와의 싸움 속에서 자유민주혁명과 근대산업혁명을 이뤄서 그 연장선상에서 계승적이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인데, 87년을 만든 것이 대한민국인데 오히려 87년을 만든 세력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48년과 61년을 독재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10명 중에 하나나 둘만 끼어 있으면은 속으로부터 그 내용을 잡는 거예요. 전교조도 마찬가지, 모든 거 처음에는 다 이 무난한 신선한 그런 이상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다 해놓으면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82년도에 부산지검 보안부 검사로 있을 때 제가 불임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불임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변호를 해서 그때 불임 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해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그 불임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짧게 걸어가지고 최대한 축약을 하면은 불임 사건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불임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부분이 있어서 이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일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던진 전체 국민 48%,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준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당대표를 뽑아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를 그러면 지지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미 그때부터 공공연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거기에 앞장을 서고 돈을 댔던 겁니다. 지금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제주 4.3 사태라든가 이 여수 순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체제 전복 기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역사에서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 끝까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결국 지키는데 그러한 식의 그 일이 필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한테 역사 교육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정치적인 도구로서 중요한 거라는 인식이 처음부터 있었고, 의도적으로 교육부 교과 지침을 만드는 일, 또 이 교과서 집필 같은 데 짜고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공작이라는 건 항상 오늘날 신문 논설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식의 이 역사적인 국제 정치적인 안목 가지고 있고, 또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단합니다. 공산주의의 이상과 실체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드문 이 사상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사장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4.19 혁명 당시 유혈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상 시민을 보살핀
인자한 지도자로 표현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4.19로 불미롭게 물러나셨지만은 본인이 걸어 나갔지 어떤 독재자들 같이 탱크를 가지고 국민에 맞서거나 4.19에 봉기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젊은이로서 참 잘한 거라고 병원에까지 그 위문하는 분을 천하에 없는 독재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암살을 했다는 건 이건 완전히 오해지. 이승만 박사의 그동안의 쭉 행적이나 모든 걸로 볼 때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정치적인 위협이 될 일도 전혀 없었고 광주 유혈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 통제 때문에 사실을 잘 알 수 없었는데 그 틈에 아주 그 굉장한 맞으면 그 흑색 선전 같은 것이 사실 이상으로 몇백 명 죽은 거를 몇천 명 죽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너무 그 격앙돼서 제가 이 운동권 커리큘럼을 쭉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발견됐어요. 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모두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광주 사건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부가 잘못했고 정부에 항거해서 일어난 이 소위 국민이고 그쪽이 헌법기관이다. 뭐 이따위 식의 이 조사 보고서나 또는 이 재판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전부